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핵 항모 배치로 확전 막아낸 미국, 세계 각국 하마스 손절, 중국은 반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일이 좀 확전되기를 원했었지만 미국의 발빠른 대처로 확전되지 않고 여기에 국한되는 일이 벌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줄 평으로 딱 했을 때 핵 항모의 배치로 이 전쟁의 확전을 막아낸 미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확전을 이제 핵항모 전단의 배치로 미국이 확전을 막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마스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파괴하면서 확전을 면했고 세계 각국의 지지, 이것을 원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과 같은 경우는 하마스와의 연관성은 거듭 부인한 상황이고 지금 하마스는 이란과 연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란의 지지를 완전히 받지 못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이 핵항모가 한번 왔고 만약 미군 함대 전체 국가 하나 크기의 이 비행기가 다 와버렸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미 이라크 전쟁을 경험했던 중동, 이 중동이 미국과 지금 현재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점이죠. 이게 절대적으로 불편하고 힘들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같은 경우도 일부 언론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팔레스타인은 지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마스에 대한 지지는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있는 서한 지구가 아닌 공격의 주체가 있는 하마스에 대한 보복만 할 것이라고 천명을 하고 이 서한 지구만 똘똘 뭉쳐서 이 공격을 하기로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슈퍼 핵 항공모함인 포드함의 배치, 지중해의 배치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중해 같은 경우는 유럽과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인도, 중동, 유럽 회랑, 그래서 IME 회랑의 중심지가 딱 여기에 있었고 만약 여기에 딱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터키도 좀 위협을 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은 핵항모 배치로 확전 막아낸 미국, 세계 각국 하마스 손절, 중국은 반발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응이 굉장히 빨랐죠.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등 뒤에 우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핵항공모함의 이스라엘 배치를 빠르게 시킨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8일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의 전단이 동지중해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군사적 지원이라는 사실이죠. 이렇듯 발빠른 지원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끽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하마스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BBC에 의하면 총기로 무작한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 대원이 가자 지구를 넘어왔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 수천 발, 지금 하마스의 주장대로라면 5천 발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었다. 하마스 무장 세력은 불도저로 철조망을 쉽게 뚫고 들어가거나 철조망에 구멍을 뚫거나 바다를 통하거나 패러글라이딩 등을 활용해 이스라엘로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포드함이 얼마나 큰 위대한
항공모함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 항모 중 가장 큰 항모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전장 약 351m, 선폭 약 41m, 비행갑판만 80m, 배수량은 11만 2천 톤, 비행기 75대 이상 탑재, 최신형 A1B 원자로 2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 20년간 무제한의 동력이 공급된다. 전자식 사출장치와 강제 착륙장치 등이 장착이 되어 있는 이 항공모함이 바로 포드함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포드함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이것은 자료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마스에게 가장 뼈아픈 것은 이란이 하마스와 관계가 없다라고 선살에 친 거죠. 하마스 배후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란 배후설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이 뒤에 러시아까지 배후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하마스를 비롯한 반이스라엘 무장단체를 오랫동안 지원했고 이번 공격에 앞서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논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자신들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란 자체가 이 하마스와의 배후설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사실, 자신들은 하마스와 관련이 없다라고 손사래를 딱 쳐버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항공모함이 딱 한 번 오고 만약 이라크같이 한 번에 깨부셔, 특히 이란과 이라크가 지금 거의 8년 넘게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점령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라크를 바로 며칠 만에, 쿠웨이트 침공 며칠 만에 이것을 초토화를 시켰던 그러한 완전히 천조국이었던 미국의 영향을 다 받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이 딱 오는데 만약 여기에 비행기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확고히 지지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이번 대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장래에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 하마스의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했는데 이것 또한 국제적으로 지금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전쟁 참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군인을 아니면 경찰을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실체가 SNS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이런 이야기들이죠. 하마스는 자신들의 처한 위치를 공격을 통해 대동단결하길 원했지만 SNS를 통한 전쟁 참상으로 이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초반에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경찰들을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죠. 특별히 하마스의 무장대원들이 사거리에 잠복이 있다가 지나가는 민간인 차량을 무차별 총격으로 가해 운전자와 탑승자를 살해하는 영상,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불지른 차를 세워놓고 각 가정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영상, 무장대원들이 탄 흰색 픽업 트럭이 지나는 경찰차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영상,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주변 민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영상, 그리고 집집마다 초인종을 울리거나 벨을 누르며 사람이 있으면 쳐들어가서 죽이는 영상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 널리 퍼진 상황입니다. 또한 젊은 아이 엄마를 강제로 차에 태워 떠나려고 하는 영상, 숨진 젊은 여성의 옷을 벗긴 뒤에 트럭 진칸에 싣고 다니며 침을 뱉고 모욕하는 영상 또한 틱톡이나 텔레그램 그리고 X 등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들이 지금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민간인을, 요즘 전쟁은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아무런 힘도 없는 민간인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빠른 대처를 통해서 지금
이 후방 세력들, 특히 이란이나 아니면 이라크, 시리아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힘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등 뒤에 미국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제너럴 포드함의 지중해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직접 개입을 시사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중동의 각국이 다 위협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직접 개입으로 아랍권에서도 손절에 들어간 상황이죠. 지금 중국은 반발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도 손절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포도함이 지중해에 들어왔다. 이 지중해에 들어온 포도함이 만약 방향을 바꿔서 지금 흑해로 와버리면 러시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발빠른 대처가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빠른 해결, 손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서방은 물론 아랍권도 하마스를 손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서방에게서는 격분을 하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로 규정을 하고 지금 오스트리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예 안 보내기로. 독일도 마찬가지로 아예 안 보내기로 지금 결정한 상황이죠. 지금 팔레스타인과 같은 경우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자신을 운영할 수 없어요. 해외 원조가 필요한데 해외 원조가 이제 속속 끊기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번에 하마스의 침공이 팔레스타인 자치주로 보면 엄청난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같은 경우도 팔레스타인만 지지합니다. 팔레스타인 정부를 지지를 한다라는 거죠. 자치정부. 이번 공격의 원인이 되었던 사우디가 지금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인도, 중동, 그리고 유럽을 잇는 경제 회랑을 미국에서 준비를 했고 이 경제 회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우디와 지금 이스라엘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요르단은 지금 이미 이스라엘과 정상회담이 다 돼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가 이렇게 하는데 사우디와 같은 경우는 이 핵 재처리 시설 이것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우디는 팔레스타인만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갈등을 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중재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하마스에 멈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급격한 악화에 심각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즉각 휴전하고 폭력을 포기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중동의 평화 정착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나라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 미군이 더 몰려오고 전쟁이 확산이 되면 미군이 더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미군이 더 몰려오고 이 사건이 더 커지게 되면 만약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여기 있는 공격기나 아니면 무기들이 흑해를 통해서 러시아로 직접 아니면 우크라이나로 직접 움직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마스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예루살렘 해방까지 함께 가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8일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수차례 회의를 열어서 이스라엘 공격에 관한 세부 작전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란
안보 당국자들이 지난 2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6일날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 하마드 하마스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번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이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란은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이 해방될 때까지 우리 전사들과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란이 발길을 돌려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두들겨 맞은 이스라엘은 뿔이 났죠.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군당국은 가자에 있는 이스라엘 인질이 피해를 보더라도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인질 억류 정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공격을 삼가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공격을 세게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 점이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이번 일의 뒤에는 중국이 있을 것이다. 중국이 가장 큰 어부지리를 얻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경제회랑 자체를 인도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이 베트남을 건너서 필리핀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금 힘을 빼놔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만약 이 일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여기서 전쟁이 커지게 되면 지금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권을 중국이 강화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중국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일이 커지길 원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황구시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외부 세력이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증오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성급한 결정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 쉽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인도주의적 재난이 더는 악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휴전을 권고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1500명이 넘게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출현, 미군의 출현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일이 어쩌면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그림을 하나 올려드리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아랍 지역에서 지금 관계를 맺는 나라가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터키, 요르단, 이집트, 수단, 모로코 이렇게 가까워졌고 아마 알제리도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알제리가 좀 더 가까워질 것 같고 지금 인도에서 시작해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유럽으로 빠져나가는 이 경제 회랑이 오히려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확실하게 두들겨 패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언급했다시피 아제르바이잔, 조르지아, 터키가 연결되었던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넘어가서 불가리아를 넘어가서 이탈리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위에는 오스트리아나 이 헝가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르지아가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스탄 5개국, C5라고 불리는 스탄 5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항공모함이 이쪽으로 올 것입니다. 거의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에 이집트가 있고요. 시리아도 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까워졌고, 그리고 중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전의 영상에도 올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중국에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로 원했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포드함이 가는 것도 싫어하고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이죠. 자, 전체적인 그림은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이대로 덮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전에 유화 정책을 하마스에 대해서 펼쳤는데 이 하마스에 대한 유화 정책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자 지구에 대한 완전 병합,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해지는 거죠. 서한 지역과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정착존이 늘어났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것인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은 세계적으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